30일의 절대적 침묵, 자아를 무너뜨리는 힘. 높이 날아오를수록 날지 못하는 자들의 눈에 우리의 모습은 점점 작아진다. 친구들아, 처음부터 한 가지를 분명히 하자. 침묵은 약함이 아니다. 이 세상이 너의 마음에 심어놓은 거짓말이다. 너를 끝없이 설명하고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게 만들며 처음부터 귀 기울일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쫓아가게 하는 거짓말이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시나리오를 뒤바꿀 것이다. 오늘 우리는 침묵을 항복으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우리는 침묵을 전략으로, 힘으로, 진실의 거울로 말할 것이다. 그것은 다른 이들이 마스크 없이, 소음 없이, 자아의 통제라는 환상 없이 스스로를 직면하게 만든다. 어두운 방 한가운데에 거대한 고풍스러운 거울이 놓여 있다고 상상해봐. 음악도, 소리도, 방해도 없이 오직 절대적인 고요만이 존재하는 곳.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방을 견디지 못한다. 그들은 안절부절 못하고 몸을 꼼지락거린다. 왜냐하면 소음이 멈추면 진실이 말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가 너를 상처 입히거나 너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너의 마음을 가지고 놀았다면 너의 침묵은 그들이 결코 예상치 못한 것이다. 그들은 너의 말에 대비했고 싸움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준비하지 못한 것은 너가 남겨둔 텅 빈 방에서 그들 자신의 생각이 메아리치며 되돌아오는 소리다. 나는 너가 들었던 말을 안다. 만약 내가 신경 쓴다면 연락해야 한다. 침묵을 지킨다는 것은 너가 쓰라리거나 더 나쁘게는 무너졌다는 뜻이라고. 하지만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해줄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들은 소란을 쫓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와 부재로 영향력을 만든다. 문제는 냉정함을 가장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자신의 잘못에서 울려 퍼지는 포효를 들을 수 있도록 필요한 고요를 선사하는 것이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다. 그것은 성숙함이고 힘이다. 너는 한밤중에 요란하게 울리는 연기 경보기의 소리를 무시하려고 해본 적이 있나? 그것이 바로 너의 침묵이 며칠 후에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저 작고 짜증나는 삐소리일 뿐 그들이 무시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전부가 된다. 그것이 완전한 침묵의 마법이다. 미묘하게 시작되지만 점차 그들이 직면해야 할 가장 울려 퍼지는 진실이 된다. 오해하지 마. 이건 쉽지 않다. 너의 마음은 너를 속이고 그들이 너를 생각하고 있는지 침묵이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해. 너는 침묵을 그들을 상처 입히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에너지를 재조정하기 위해, 혼란에서 물러나고 너가 보이고 들리고 이해받으려 애쓰며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자아에 너무 몰두해 있어서 너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 이건 누군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너만의 공간에서 빛나는 것이며 너가 에너지를 거둬들일 때 진실한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고 거짓된 자들은 드러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30일의 완전한 침묵이 한 사람의 자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탐구할 것이다. 나는 약속한다. 이 여정의 끝에서 너는 시작했을 때의 너와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나와 함께해. 우리는 이 폭풍을 고요함으로 헤쳐나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나올 것이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써. 나는 진실을 드러내는 침묵이다. 크게 말하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너 자신을 보여줘. 세상에 너가 더 이상 방을 뒤흔드는 고요함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 1에서 5일 자아의 메아리 방. 침묵은 권력의 궁극적인 무기다. 살을 드골이 말했다. 친구들아, 이 말의 무게를 느낄 순간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다. 처음 5일 동안 모든 것이 시작된다. 그들의 마음뿐 아니라 너의 마음에서도. 이곳에서 전선이 그어진다. 너는 물러서고 후퇴하며 공간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무언가는 일어나고 있다.
항상 그렇다. 단지 너가 아직 보지 못할 뿐이다. 인간의 자아는 거대한 풍선과 같다. 부풀려져 있고 터지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한다. 이 5일 동안 그들의 자아는 전속력으로 작동하며 똑바로 서서 가슴을 내밀고 팔짱을 끼며 속삭인다. 너는 상황을 통제하고 있어. 그들은 돌아올 거야. 그들은 항상 돌아오지. 그들은 아직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순간 그들은 통제의 환상 속에서 편안히 앉아있다. 카니발의 거울의 집을 상상해봐. 모든 반사가 그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보여준다. 더 크고 더 높고 무적이다. 그들이 있는 곳이 바로 거기다. 자만의 메아리 방에서 내면의 독백이 말한다. 나는 그들 없이도 괜찮아. 그들이 먼저 무너질 거야. 하지만 여기서 심리적 함정이 작동한다. 자아는 예측 가능성에 의존하며 익숙함을 갈망한다. 만약 내가 항상 먼저 연락하고 침묵을 채우는 사람이었다면 그 패턴이 그들의 자아가 의지하던 것이다. 이제 내가 침묵하고 그 패턴은 깨졌다. 하지만 그들은 즉시 그 파괴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균열은 머리카락처럼 가늘고 처음에는 거에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말한다. 걱정 마. 그들은 그냥 바빠. 그들은 돌아올 거야. 환상은 여전히 남아있다. 일시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너의 침묵은 그들의 자아 아래 기반을 부드럽게 만들고 있다. 그들은 아직 느끼지 못하지만 너는 음악을 바꾸고 스테레오의 플러그를 뽑았다. 처음으로 침묵이 있다. 그들은 여전히 머릿속으로 옛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믿는다. 하지만 소음의 부재는 유심히 스며들 공간을 만든다. 여기서 너에게 가장 힘든 부분이 온다. 너의 자아도 그들만큼이나 시끄럽다. 너는 간지러움을 느낄 거야. 그들의 스토리를 확인하고 싶고 그냥 너 생각났어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거야. 하지만 성숙은 편안하지 않다. 그건 뱀이 허물을 벗는 것과 같다. 지저분하고 불편하고 내가 얼마나 오래된 껍질을 넘어섰는지 깨닫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이 5일은 너의 허물 벗기 단계다. 그들의 자아는 아직 균열을 느끼지 못하지만 너의 자아는 느낄 수 있다. 싸움은 그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너 자신과의 싸움이다. 인간의 마음은 확실성을 갈망한다. 연구에 따르면 불확실성은 신체적 고통처럼 뇌를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침묵이 그토록 불편한 이유다. 알 수 없는 것, 우리가 아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 사이의 간극이다. 너와 그들은 그 간극의 양쪽 끝에 서 있다. 너는 침묵을 지키고 그들은 자아로 그것을 채운다. 하지만 머지않아 그 자아는 변명의 여지를 잃을 것이다. 침묵이 말하게 하라. 설명하지 말고 연락하지 마. 그들의 자아가 가슴을 내밀고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다고 말하게 하라. 왜냐하면 나를 믿어. 침묵은 이미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 자아 아래 기반을 부드럽게 만들고 붕괴를 준비시키고 있다. 지금 이 힘을 댓글에 선언해. 나는 침묵이 말하게 한다. 크게 말하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세상에 내가 그들의 규칙에 따라 놀기를 끝냈다는 것을 보여줘. 6에서 11. 유심의 첫 잔물결. 우리가 사는 시간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이 낭비한다. 세네카가 말했다. 이 말은 이어지는 날들에 강렬하게 메아리친다. 6일에서 10일까지 그들에게 시간이 느려진다. 그들은 너의 부재를 매 순간 느끼기 시작한다. 조용한 방에서 물방울이 톡톡 떨어지는 소리처럼. 여기서 유심의 첫 잔물결이 그들의 마음을 흔든다. 인간의 뇌는 패턴을 위해 만들어졌다. 매일 아침 태양이 뜨기를 기대하고 너의 메시지가 오기를, 너의 존재가 느껴지기를 바란다. 그 패턴이 깨지면 뇌는 질문을 시작한다. 그리고 질문은 친구들아, 위험한 것이다. 고요한 연못을 상상해봐. 표면이 거울처럼 평평하다. 한 방울의 물이 떨어져 잔물결이 퍼지며 반사를 일그러뜨린다. 그것이 6일째의 너의 침묵이다. 작은 물방울이지만 그들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그들은 공백을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메시지가 없고 너의 에너지가 사라졌다. 하지만 그들의 자아는 여전히 거짓에 매달린다. 그들은 신경 안 써. 그들은 스스로에게 말한다. 나는 괜찮아. 그들이 사라진 것도 눈치채지 못했어. 하지만 잔물결은 거기에 있다. 그들이 무시하려 해도 그들은 느낀다. 그들은 전화기를 더 자주 확인한다.
집착은 아니지만 스스로에게 묻기에 충분하다. 얘 내가 보고 있는 거지. 나 신경 안 쓰는데. 침묵은 그들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증폭시키기 시작한다. 내가 화난 것도 상처받은 것도 아니라 내가 그들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자아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사회적 배제에 대한 연구는 무시당할 때 신체적 고통을 처리하는 내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보여준다. 그것이 너의 침묵이 하는 일이다. 패턴을 깨고 그들의 자아 감각을 흔든다. 너도 이 잔물결을 느낀다. 내면의 목소리가 너를 유혹하며 연락하고 상황을 떠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 잔물결을 흔들면 파도가 형성되는 것을 막는다. 잔물결이 퍼지게 하고 침묵이 그들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질문을 증폭시키게 하라. 댓글에 이렇게 써. 나는 조류를 바꾸는 파도다. 크게 말하고 세상에 내가 인내의 힘을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줘. 10일에서 15일 자아의 갑옷이 갈라지다. 상처는 빛이 들어오는 곳이다. 루미가 말했다. 11일에서 15일까지 이 말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메아리친다. 이 시점에서 유심은 부정할 수 없게 되고 자아의 갑옷이 갈라지기 시작한다. 그들은 그것을 충분히 빨리 메울 수 없다. 그들이 자신 있게 서 있던 거울의 반사는 이제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균열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너의 침묵이 힘든 일을 해냈다. 강을 막는 댐을 상상해봐. 수년간 단단하고 내가 쫓고 연락하고 안심시키는 패턴으로 강화되었다. 하지만 너의 침묵은 끊임없는 압력이며 적 균열을 만든다. 11일째 그들의 확신은 침식된다. 그들이 피하려 했던 질문들이 밀려온다. 내가 그들을 너무 멀리 밀어냈나? 내가 그들을 무시했나? 이번엔 정말 떠난 걸까? 이건 심리 전쟁이다. 전장은 그들의 마음 속에 있다. 자아는 취약함을 싫어하고 통제와 우월함이라는 환상으로 번창한다. 하지만 너의 부재는 그 환상을 벗겨낸다. 내가 연락하지 않는 메일이 댐 뒤의 압력을 한치 더 높인다. 그들은 옛 대화를 훑어보고 마지막 순간들을 되감으며 시나리오가 여전히 온전하다는 안심의 신호를 찾는다. 하지만 그들은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시나리오에 따라 놀기를 멈췄기 때문이다. 인지 부조화에 대한 연구는 자기 이미지와 모순되는 증거에 직면할 때 사람들이 심한 정신적 불편을 겪는다고 보여준다. 그들은 부정으로 댐을 메우려 하지만 그들은 땅이 움직이는 것을 느낀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말한다. 그들은 그냥 바빠 게임을 하는 거야. 하지만 그 이야기들은 예전 같은 무게를 가지지 않는다. 여기서 너의 규율이 시험받는다. 너는 상황을 떠보고 그들이 깨달았는지 확인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댐은 압력이 유지될 때만 무너진다. 너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흐름이고 균열이 퍼지는 이유다. 댓글에 이렇게 써. 나는 표면 아래 숨겨진 힘이다. 크게 말하고 세상에 너의 침묵이 그들의 말보다 더 큰 권력을 쥐고 있음을 보여줘. 16에서 21. 대체될까 두려운 마음. 질서 있는 마음의 더 나은 증거는 멈춰서서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능력이다. 세네카가 말했다. 16일에서 20일까지 그들은 이 시험에서 비참하게 실패한다. 그들의 생각과 단둘이 있는 것은 견딜 수 없게 된다. 가장 큰 질문이 스며든다. 내가 대체된 걸까? 인간의 마음은 공허함을 싫어한다. 주의, 인정, 안심으로 채워지는 데 익숙할 때 침묵은 불편하다. 그들은 내가 어디 갔는지 궁금할 뿐 아니라 누가 너의 자리를 대신했는지 상상한다. 너무 오래 비워둔 왕좌를 상상해봐.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않지만 비워진 시간이 길어질수록 누가 다음에 그 자리에 앉을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너의 침묵은 그 왕좌를 활짝 열어놓았다. 그들은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했을까 두려워한다. 대체될 두려움은 원초적 본능을 건드린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자리를 잃는 두려움이다. 그들은 너의 소셜미디어를 훑으며 신호를 찾고 스스로를 괜찮다고 설득한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그들을 갉아먹는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모호한 상실이라 부른다. 명확한 종결이 없어 마음이 혼란에 빠진다. 너의 침묵은 그들을 그 모호한 공간에 가두고 두려움은 점점 커진다. 여기서 굳건히 버티려면 힘이 필요하다. 너는 그들에게 내가 여전히 거기에 있다고 상기시키고 싶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왕좌가 비워진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은 처음부터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는다. 댓글에 이렇게 써. 나는 그들이 다른 일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크게 말하고 세상에 내가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쫓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 20일에서 25일 마스크 뒤의 절망. 좋은 사람이 어때야 하는지 논쟁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좋은 사람이 되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다. 21일에서 25일까지 이 말은 그들이 필사적으로 유지하려는 껍데기를 겉뚫는다. 그들은 방해받지 않은 척 바쁘게 소셜미디어에 미소를 올리고 자기 사랑에 관한 인용구를 게시한다. 하지만 그들의 성은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한 전부는 침묵을 지킨 것뿐이다. 거대한 성을 상상해봐. 높은 돌벽과 휘날리는 깃발들. 멀리서 보면 흔들리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가까이 가면 기초를 깊이 파고드는 균열과 느슨한 돌들이 보인다. 지금 그들이 바로 그렇다. 더 많이 게시하고, 더 밝게 웃고, 더 크게 말한다. 그들이 성장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절망 때문이다. 이것이 절망의 마스크다. 위협받은 자아는 조용히 물러나지 않고 과잉 보상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반응 형성이라 부른다. 진짜 감정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들은 고통받고 너를 그리워하고 속으로 혼란스러워하지만 휴가 사진, 헬스장에서의 발전, 독립에 관한 애매한 인용구를 울린다. 하지만 그 깃발들 뒤에서 성은 흔들린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깃발을 보고 그들이 여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믿길 바란다. 하지만 통제는 오래전에 그들의 손에서 미끄러졌다. 너는 굳건해야 한다. 비록 내 마음이 그들이 더 많이 게시하는 것을 보고 내가 지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무너진 성도 깃발을 걸 수 있지만 그 아래의 균열은 바뀌지 않는다. 댓글에 이렇게 써.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나는 굳건하다. 크게 말하고 그들이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 춤추는 동안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 26에서 28일 자아가 안으로 무너지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너의 마음의 질을 결정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다. 26일에서 28일까지 이 말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펼쳐진다. 여기서 자아가 안으로 무너진다. 마스크가 갈라진다. 내가 말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침묵이 그 일을 끝냈다. 바다에서 침몰하는 배를 상상해봐. 물이 그들이 퍼낼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들어온다. 그들은 화물을 바다로 던지고 변명과 방어를 벌이며 물 위에 남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한때 당당했던 자아는 이제 그 무게에 짓눌린다. 자책이 스며든다. 내가 그들을 너무 멀리 밀어냈나. 내겐 그들이 필요 없어 라는 거짓은 공허하게 들린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인지부조화라 부른다. 행동, 믿음, 감정이 어긋나 심한 정신적 불편을 일으킬 때 침묵은 그들의 필요를 적나라하고 부정할 수 없게 비추는 거울이다. 그들은 옛 메시지를 다시 보고 사진을 훑으며 스스로 묻는다. 내가 너무 차가웠나? 내가 문제였나? 그들이 폭풍 속에서 허우적대는 동안 너는 그 아래 고요한 바다다. 너는 구명보트를 보낼 필요가 없다. 그들은 이 배를 만들고 여기로 몰았다. 이제 그들은 스스로 일으킨 물속에 앉아야 한다. 댓글에 이렇게 써. 나는 그들의 폭풍 속의 평온이다. 크게 말하고 그들의 자아가 가라앉는 동안 내가 당당히 일어선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 29일 공황이 시작되다. 다른 이들에 대한 권력은 강함으로 위장한 약함이다. 노자가 말했다. 29일째 그 약함이 드러난다. 여기서 공황이 시작된다. 그들이 쌓은 벽, 붙잡은 방어, 맹세했던 가짜 통제 모두 무너진다. 너의 침묵은 그들을 지배하고 절망 속에서 그들은 구명보표를 찾으려 손을 뻗는다. 파도치는 바다에 낚싯줄을 던지는 뱃사람을 상상해봐. 밖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물고기가 물기를 바란다. 그것이 그들이다. 애매한 메시지, 이해하기 어려운 스토리, 내 옛 게시물의 무작위로 누른 좋아요, 직접적이지 않은 가벼운 찌르기, 자존심이 아직 손끝으로 매달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건 미끼다. 표면 아래에서 공황에 빠진 그들이 위해서는 침착한 척하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접근 회피 갈등이라 부른다. 연락하고 싶지만 완전히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애매한 메시지는 그들이 떠보는 방식이다. 하지만 내가 굳건할수록 그 갈등은 그들을 갉아먹는다. 여기서 너의 힘이 가장 큰 시험을 받는다. 애매한 메시지가 너의 마음을 건드릴 수 있지만 미끼를 물면 너는 권력을 돌려준다. 댓글에 이렇게 써. 나는 쫓지 않고 끌어당긴다. 크게 말하고
진정한 힘은 누구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임을 세상에 보여줘. 30일. 그들이 피할 수 없는 거울. 인간은 자신을 정복함으로써 세상을 정복한다. 키티움의 제논이 말했다. 31째. 이 진실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메아리친다. 이것은 심판의 날, 그들이 자신에게서 도망칠 수 없는 순간이다. 그들이 피하던 거울은 산산조각 나고 처음으로 그들은 적나라한 진실을 본다. 내가 그들을 과소평가했어. 30일 동안 그들은 통제의 환상을 유지하려고 싸웠다. 자존심은 그들의 방패였고 자아는 그들의 갑옷이었지만 둘 다 연약하다. 너의 침묵은 그들이 덮고 있던 모든 껍질을 벗겨내 그들을 내면을 보게 했다. 깨진 거울을 상상해봐.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그들이 원했던 이미지가 아닌 그들의 진짜 모습과 그들이 당연히 여겼던 것을 다룬 방식을 비춘다. 모든 의심, 공황, 필사적인 시도가 이제 그들을 뚫어지게 쳐다본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나는 통제하고 있다고 했지만 오늘 그들은 진실을 안다. 그들은 속삭인다. 내가 그들을 영원히 잃은 걸까? 그것이 마지막 반을 너가 보여준 조용한 힘을 과소평가한 결과다. 하지만 이 여정은 너에게도 쉽지 않았다. 30일을 버티는 것은 대부분이 결코 키우지 못한 규율을 요구한다. 너는 너 자신과 마주하고 너의 자아와 싸우고 침묵을 깨고 싶은 유혹에 맞섰다. 너는 먼저 너 자신을 정복했다. 그것이 진정한 힘이 있는 곳이다. 여정의 끝, 침묵은 힘이다. 우리는 30일의 침묵을 지나왔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내가 온전한 힘으로 서는 시작. 그들이 결코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는 시작이다. 침묵은 수동적이지 않다. 그것은 매우 강력하다. 너는 그것이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하고 자아를 무너뜨리고 한마디 없이 진실을 드러내는 것을 보았다. 이것이 너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내면에서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낀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과 공유해. 댓글에 너의 선언을 잊지 마. 나는 진실을 드러내는 침묵이다. 너 자신을 보여줘. 너의 침묵이 그들의 소음보다 더 크게 울린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 강하게, 굳건하게.